한번 가정해 보시죠. 당신은 지금 취업준비생입니다. 그리고 30번 넘게 취업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전부 거절당하고 외면당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대부분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1990년대 초 중국 항저우의 한 KFC 매장 앞 20대 한 청년이 고개를 숙인 채 매장의 문을 열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KFC 채용에 도전했지만 또다시 실패했습니다. 이 청년은 대학 입시에 2번이나 낙방했으며 30번 넘게 취업 문턱에서 좌절을 맛봐야 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지만 행운의 여신은 결코 그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이 청년에게는 반전의 드라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몇 년 뒤 그는 허름한 아파트에서 6만 달러와 18명의 동료와 함께 알리바바를 창업합니다. 그리고 2014년 드디어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250억 달러 규모의 IPO를 성공시키며 세계를 놀라게 하는데요. 그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바로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입니다. 한때 무일푼 영어 강사였던 그가 어떻게 억만장자 IT 제왕이 됐을까요? 그의 비밀은 돈도 배경도 아닌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혁신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마윈의 놀라운 인생 역전 드라마 속으로 초대합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 안에 잠든 성공의 불씨가 타오르길 바랍니다. 자, 그의 첫걸음부터 함께 걸어볼까요? 안녕하세요, 명언부자입니다. 오늘은 세계적인 부자들의 마인드 시리즈로 무일푼 영어 강사에서 IT 제왕으로 우뚝 선 마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해 본 적 있으신가요? 거듭된 거절로 실패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살았던 좌절의 인생 마윈에게 그 누구도 그의 성공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알리바바라는 거대한 IT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과연 무엇이 그를 이토록 놀라운 성공으로 이끌었을까요? 지금부터 마윈의 부자 마인드를 통해 우리 안에 숨겨진 성공 DNA를 깨워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맨땅의 헤딩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개척 정신입니다. 마윈의 이야기는 한 편의 감동적인 영화와 같습니다. 그는 변변한 배경 하나 없이 오직 자신의 열정과 아이디어만으로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1964년 중국 항저우에서 태어난 마윈은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지방의 전통 공연인 평탄 배우로 활동했으며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은 환경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영어에 관심이 많았던 마윈은 외국인과 대화할 기회를 찾아 항저우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찾아다녔습니다. 1980년대 중국은 개혁 개방의 물결이 막 시작되던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마윈은 매일 아침 항저우 호텔 앞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을 기다렸습니다. 서툰 영어로 말을 걸고 그들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시면 중국어를 가르쳐 드리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그는 9년 동안 매일 호텔을 찾아가며 영어 실력을 키웠습니다. 그는 호텔까지 40분을 자전거로 타고 갔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같이요. 때로는 아무도 만나지 못하고 돌아오기도 했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대학교 입시에 2번이나 낙방했지만 그는 끈기 있게 도전하여 항저우 사범대학 영어과에 입학했습니다. 졸업 후에는 월급 12달러의 영어 강사로 일하며 안정적인 삶을 살았지만 그의 가슴속에는 늘 새로운 것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마윈은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아라. 내일은 더 힘들 것이고 모레는 아름다울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은 내일 저녁에 죽는다 라고 말입니다. 그의 말처럼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나면 포기하지만 진정한 성공은 그 어려움을 견디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찾아옵니다. 두 번째는 개미도 코끼리를 이기게 만드는 플랫폼 전략입니다. 1995년 마윈은 미국 여행 중 우연히 인터넷을 접하게 됩니다. 당시 중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었던 인터넷 세계에 첫 발을 내딛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인터넷 검색창에 비어라는 단어를 검색했지만 중국 맥주에 관한 정보는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인터넷의 무한한 가능성과 중국의 디지털 혁명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인터넷은 세상을 바꿀 것이고 중국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될 것이라고요. 그는 중국으로 돌아와 중국 최초의 온라인 디렉토리인 차이나 옐로우 페이지를 설립합니다. 하지만 당시 중국의 열악한 인터넷 환경과 낮은 인지도 때문에 사업은 실패로 끝납니다. 그러나 마윈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터넷이 세상을 바꿀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1999년
18명의 동료들과 함께 그의 아파트에서 알리바바를 창업합니다. 초기 자본은 고작 $60,000였고 허름한 아파트가 사무실의 전부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더욱이 마이는 기술에 대해 잘 몰랐고 사업 경험도 전무한 상태였죠.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꿈이 있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마이는 알리바바를 단순한 전자상거래 회사가 아닌 수많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개미와 같은 작은 기업들이 코끼리와 같은 거대 기업과 경쟁하여 성공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조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알리바바라는 회사 이름의 유래이기도 합니다. 작은 도둑들이 힘을 합쳐 보물을 찾아내는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에서 영감을 받은 것입니다. 알리바바의 대표적인 플랫폼인 타오바오는 수백만 명의 판매자들이 자신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알리바바는 이들에게 저렴한 수수료와 간편한 결제 시스템, 효율적인 물류 시스템 등을 제공하며 온라인 시장 진출을 지원했습니다. 그 결과 타오바오는 중국 최대의 온라인 쇼핑 플랫폼으로 성장했고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성공을 거두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습니다. 2003년 이베이가 중국 시장에 진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알리바바의 몰락을 예상했지만 마이는 중국 시장에 맞는 전략으로 이베이를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마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리바바는 기술 회사가 아니라 작은 기업들을 돕는 회사이다. 우리의 사명은 비즈니스를 더 쉽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세 번째는 오뚜기 정신으로 넘어짐에서 배우는 회복력입니다. 마이의 인생은 실패 연속이었습니다. 대학교 입시에 2번이나 낙방했고 30번 이상 취업에 실패했습니다. 심지어 KFC에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는 데도 떨어졌습니다. 그는 하버드 대학교에 10번이나 지원했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그는 KFC에 지원했을 때도 경찰에 지원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항상 실패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이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패를 통해 배워나갔고 그럴수록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마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실패한 사람들로부터 많이 배우며 실수를 저지른 사람들로부터 많이 배운다. 또한 내 실수로부터 많이 배운다. 이것이 내 삶의 태도이다. 라고 말입니다. 알리바바 역시 초기에는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자금 부족, 기술 부족, 인재 부족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더미처럼 많았습니다. 2000년에는 닷컴 버블 붕괴로 인해 투자자들이 떠나고 자금난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급성 호흡기 증후군인 사스 때문에 그들은 모두 집에서 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위기를 기회로 삼았습니다. 온라인에서 더 많은 비즈니스를 할 수 있었고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마이는 특유의 긍정적인 에너지와 리더십으로 팀원들을 독려하며 위기를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는 직원들과 함께 격리된 호텔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구상했습니다. 그 결과 알리바바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타오바오를 출시하고 온라인 쇼핑 시장을 선점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스펀지 마인드로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배우는 흡수력입니다. 마이는 마치 스펀지처럼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배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책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이야기, 시장의 변화, 심지어 실패의 경험에서도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는 영어를 독학으로 공부했고 인터넷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상태에서 알리바바를 창업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거리낌이 없었고 끊임없이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마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기술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 하지만 나는 사람들을 이해했고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았다. 나는 항상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고 그들의 니즈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우리도 그 변화에 맞춰 성장해야 한다. 라고 말입니다. 그는 기술 전문가가 아니었지만 기술의 잠재력을 꿰뚫어보고 알리바바에 적극적으로 도입했습니다. 그는 AI,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알리바바의 경쟁력을 강화했습니다. 2009년 그는 알리클라우드를 설립하여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이었지만 마이는 클라우드 컴퓨팅이 미래의 핵심 기술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의 예측은 정확했고 알리클라우드는 현재 아시아 최대의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로 성장했습니다. 또한 마이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교류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그는 기업가, 정치인, 학자, 예술가 등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경험과 지혜를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특히 고객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며 정기적으로 고객들을 만나 그들의 피드백을 듣고 서비스를 개선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무한 확장 엔진으로 실패를 연료 삼아 질주하는 추진력입니다. 마인에게 실패는 멈춘 신호가 아니라 무한 확장 엔진을 가동시키는 연료였습니다. 그는 실패를 통해 배우고 더욱 강력한 추진력을 얻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알리바바는 창업 이후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초기에는 사업 모델이 불확실했고 수익을 창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심지어 2002년에는 알리바바가 파산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마인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우리는 3년 동안 한 푼도 벌지 못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었고 우리의 꿈을 조롱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마인은 중단하지 않고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했습니다. 그는 알리바바의 사업 모델을 끊임없이 변화시키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며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2003년 그는 타오바오를 설립하여 C2C 전자상 거래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2004년에는 알리페이를 출시하여 온라인 결제 시장을 개척했습니다. 2009년에는 알리클라우드를 설립하여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하며 알리바바를 종합 인터넷 서비스 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2014년에는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하여 250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이는 당시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IPO였습니다. 알리바바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고 마윈은 중국에서 가장 성공한 기업가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마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여전히 기회가 있다. 포기하는 것이 가장 큰 실패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섯 번째는 스타를 만들고 빛을 나눠주는 리더십입니다. 마윈은 단순히 뛰어난 인재를 영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는 직원 한 명 한 명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맞춤형 성장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나는 IQ와 EQ뿐만 아니라 LQ 즉 러브 쿼션트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돕는 능력이 중요하다 라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또한 마윈은 알리바바의 초기 멤버들에게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스톡 옵션을 제공하고 회사의 성과를 공유하며 함께 성장하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는 직원들을 단순한 종업원이 아닌 회사의 주인이자 파트너로 대우했습니다. 우리는 고객 제일, 직원 둘째, 주주 셋째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고객이 없으면 회사가 없고 직원이 없으면 고객을 만족시킬 수 없으며 그 결과로 주주의 이익도 창출될 수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직원들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제시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격려했습니다. 이는 실패를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마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더의 역할은 다른 사람들을 성공시키는 것이다. 나는 직원들이 나보다 더 성공하기를 바란다. 그들의 성공이 곧 회사의 성공이고 나의 성공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는 직원들의 자신감을 푹 돋아주고 그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그는 성공의 공을 독차지하지 않고 팀원들과 함께 나누며 그들의 성장을 격려했습니다. 일곱 번째는 역발상적 사고로 남들이 예스할 때 노라고 말하는 용기입니다. 마윈은 남들이 예스라고 말할 때 노라고 말하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알리바바를 창업할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터넷 비즈니스의 성공 가능성을 낮게 보았습니다. 특히 중국과 같은 신흥시장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하지만 마윈은 인터넷의 잠재력을 확신하고 모두가 반대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인터넷 비즈니스는 미국에서나 가능하지 중국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윈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터넷이 중국에게도 엄청난 기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중국 시장에 맞는 새로운 전자상 거래 모델을 구축하고 알리바바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마윈은 글로벌 기업들의 모델을 단순히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특수성을 반영한 독자적인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특히 그는 항상 고객의 니즈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는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개발 시에도 항상 고객을 중심에 두었습니다. 마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하려면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그들과 한번 다른 길을 선택해보라. 그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다 라고 말입니다. 알리바바는 기존의 금융 시스템에 도전하고 알리페이라는 새로운 결제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알리페이는 편리하고 안전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며 중국의 전자상거래 발전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현재 알리페이는 세계 최대의 모바일 결제 플랫폼으로 성장했으며 중국에서는 현금 없이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보편화되었습니다. 또한 알리바바는 전통적인 유통 방식에 도전하고 타오바오라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타오바오는 수많은 중소기업과 개인 판매자들이 온라인에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타오바오와 티몰의 연간 거래액은 1조 달러를 넘어섰으며 이는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오늘은 마윈의 7가지 부자 마인드를 통해 그의 성공 비결과 삶의 철학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마윈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번 기업가가 아니라 세상을 바꾼 혁신가였습니다. 그의 성공은 불가능에 도전하는 용기, 플랫폼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리더십, 실패를 통해 배우는 회복력,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과 역발상적인 사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2019년 9월 마윈은 알리바바 회장직에서 물러나 교육과 자선활동에 전념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와 경험을 사회에 환원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다. 꿈을 꾸고 도전해보라. 그의 말처럼 마윈은 우리에게 불가능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삶은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윈처럼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세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배우세요. 그리고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영감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의 성공을 향한 작은 도전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